두통의 원인은 다양하다. 뇌혈관에 불룩하게 솟은 뇌동맥류가 터지거나 혈관벽이 찢어지면서 뇌졸중을 일으키는 박리성 뇌동맥류. 그리고 뇌종양의 흔한 증상 역시 두통이다. 갑자기 뇌혈관이 좁아지는 가역적 뇌혈관 수축 증후군과 부족한 혈류량을 보충하기 위해 주변으로 가느다란 혈관이 생겨나는 모야모야병. 혈전 때문에 정맥이 막히는 뇌정맥 혈전증 역시 뇌졸중의 원인이자 두통을 일으키는 뇌질환. 이외에도 뇌를 둘러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거나 뇌를 보호하는 척수액이 새어나가면서 척수액에 떠있던 뇌가 아래로 주저앉을 때도 두통이 생긴다. 증상은 이제 그 각 질환별로 다 다르긴 한데 공통적인 특징은 서서히 시작해서 갑자기 며칠 사이에 심해지는 그런 두통입니다. 갑자기 이제 두통이 생기거나 그럴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대개 진통제 먹고 그냥 참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편두통 환자는 대뇌 피질이 예민한 상태라 똑같은 자극을 받아도 다른 사람보다 쉽게 흥분한다. 이때 뇌혈류가 순간적으로 쏠리면서 혈관이 급격히 수축됐다가 팽창하는데 그 과정에서 혈관과 그 주변에 있는 3차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통증이 생긴다. 혈관이 수축됐다, 팽창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굉장히 심하게 수축이 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오다가 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굉장히 심하게 수축이 오면은 그 부분은 뇌로 피가 안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피가 안 가니까 그 부분에 뇌졸중이, 뇌경색이 생기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편두통은 증상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편두통이란 병입니다. 증상들이 또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국제두통학회에서 진단 기준을 만들었는데 일단은 이제 편두통이 어느 한쪽으로 오는지 맥박성인지 욱신욱신한 뛰는지 아주 심한지 편두통 증상은 조금 아프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두통이 아니고 상당히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가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아니면은 생활을 못할 정도로 심한 두통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두통이 오고 그러면서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더 혈관이 자극되고 그러면서 신경이 자극되면서 통증이 악화되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가장 위험한 게 이제 그 지주막하 출혈이죠.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죠. 처음에 이제 출혈이 생기고 그런 증상이 두통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난 다음에는 환자가 마치 병이 나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만약에 뇌동맥류가 터진 상태로 멈추지 않으면 급사를 하게 되는 그런 병이죠. 약해진 혈관벽이 늘어나 마치 꽈리 모양처럼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는 터지는 순간 극심한 두통을 유발한다. 뇌에 있는 동맥은 지주막하 공간이라는 이 물이 가득 차 있는 뇌척수액이 차 있는 물에 동맥이 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동맥류가 꽈리가 생겨서 파열을 하게 되면 뇌 전체로 이렇게 피가 퍼지기 때문에 순식간에 뇌압을 상승시키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뇌동맥류가 터진 상태로 멈추지 않으면 급사를 하게 되는 그런 병이죠. 뇌동맥류가 터지는 단계, 터지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그레이드를 나누게 되는데 한두 시간 있으면 참을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두통부터 급사를 하게 되는 정도까지 아주 굉장히 다양한 출혈의 양이나 정도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임상 증상이 생기게 되죠. 뒷목에서 머리까지 아프기 때문에 고혈압인가 아니면 목이 아프니까 목 디스크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어느 순간이 지나면 특징적인 통증이 없어지고 좀 그 묵직한 통증으로 남기 때문에 그걸 잘 구별을 못 하는데 뇌동맥류 파열이 생겨서 가벼운 지주막하 출혈이 생기더라도 특정한 시점에 갑자기 생깁니다. 갑자기 생긴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급작스러운 그리고 굉장히 심한 두통이 평생 그런 두통을 한번 경험해 보지 못할 정도의 두통이 갑자기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갑자기 누가 망치로 뒤통수를 갑자기 꽉 때리는 그런 정도의 아주 심한 두통이 급작스럽게 생기는 그게 아주 가장 특징적입니다. 신춘섭 씨의 머리에는
모두 6개의 뇌동맥류가 자리 잡고 있었다. 뇌동맥류는 터지기 전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크기가 클 경우 두통을 일으키기도 한다. 일단 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10mm 이상 동맥류를 좀 큰 동맥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가장 큰 직경, 장경이 7mm 이상 동맥류는 좀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모양이 중요한데 동맥류의 모양이 그냥 밋밋하고 평평하게 생긴 이런 동맥류는 파열 위험성이 좀 적고요. 상대적으로 동맥류의 모양이 울퉁불퉁하게, 다시 말해서 매끈한 표면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울룩불룩한 형태를 가진 동맥류나 울룩하지 않고 뾰족한 동맥류가 있어요. 바닥은 좁은데 높이가 높은 이런 동맥류는 또 위험할 수도 있고, 혈압이 있으신 분이나 흡연을 했을 분이나 여자분이나 고령인 환자들은 아무래도 터질 확률이 더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직접 머리를 열어 뇌동맥류를 클립으로 묶어주는 경부결찰술과 혈관을 따라 와이어를 삽입한 후 뇌동맥류 안쪽 공간을 가느다란 코일로 채워주는 코일 색전술이다. 둘 다 뇌동맥류로 가는 혈류를 차단해 파열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사람들이 이제 개두술에 의한 개두술을 하고 경부결찰술을 하는 뇌수술을 받으면 굉장히 위험하고, 그다음에 혈관 내 수술을, 즉 다시 말해서 코일 색전술을 하면 시술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동맥류의 모양에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부라 그러죠. 동맥류가 시작하는 목 부분이 굉장히 좁고 동맥류 자체는 크면 코일 색전술을 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경우가 있죠. 반대로 경부는 넓고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위험한 위치에 있으면 코일 색전술을 하면 혈관 안에서 동맥류가 이렇게 붉어진 부분에 지지할 데가 없죠. 코일이 들어가 있을 위치가 없는 그런 동맥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 즉 다시 말해서 개두술을 하고 경부결찰술을 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뇌혈관은 총 3겹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안쪽에 있는 혈관벽이 찢어지면 피가 그 사이로 흘러 마치 뇌동맥류처럼 부풀어 오른다. 동맥을 단단하게 감싸고 있는 층이 찢어지면 동맥의 바깥으로 이렇게 동맥을 싸고 있는 그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부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맥류의 형태로 불룩하게 꽈리처럼 생기는 걸 이제 해리성 뇌동맥류라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는 동맥 박리가 먼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동맥 박리가 일어나면 동맥의 모양이 쭈글쭈글해진다든지 안에 내피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동맥이 막히는, 그래서 뇌경색이 생기거나 또는 동맥의 해리가 바깥으로 더 진행을 해서 동맥을 싸고 있는 뇌피가 찢어지면 그 밖으로 출혈이 일어나는 거죠. 문제는 척추 어디에선가 새고 있는 뇌척수액이다. 뇌척수액이 빠져나가면 그 위에 떠있던 뇌가 아래로 주저앉으면서 심각한 두통을 유발한다. 뇌가 이렇게 두개골 안에 물주머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물이 한 150cc 있는데 그 안에 한 1,400g 정도의 뇌가 떠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1.4kg짜리 뇌를 달고 다니면서도 넣고 다니면서도 무게를 못 느끼는 이유는 부력 때문에 그러는데, 이 쌓고 있는 주머니가 이제 새는 경우가 있어요. 새는 경우에는 물이 빠지면서 이 부력이 없어지니까 뇌가 확 주저앉으면서 엄청나게 심한 두통을 또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점 만점이라 그러면 거의 10점 이상의 두통이 생기고, 척수액이 물 빠지기 때문에 가장 큰 특징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서 있을 때는 압력 때문에 이게 물이 빠지니까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가 누우면은 두통이 한 몇십 초 내지는 1분 이내에 두통이 싹 없어져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면 또 물이 더 빠지면서 뇌가 밑으로 처지면서 통증이 극심한 통증이 또 금방 재발하죠. 시술은 국소마취제를 주사한 후에 시작된다. 가느다란 관인 카테터를 척수를 싸고 있는 경막의 바깥 공간에 삽입하고 그 안으로 환자의 혈액을 주입하면 피가 응고되면서 누수를 막아준다.
이때 새로 만들어진 뇌척수액이 채워지면서 주저앉았던 뇌가 제자리를 찾아간다. 혈관 기형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또는 혈전이 생겨서 혈관이 부풀어 오른다든지 특히 정맥에 혈전이 생기면 두통이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는 그 안에 머리 안쪽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그래서 이제 뭐 흔한 것은 이제 뇌막염 또는 수막염, 뇌염 또는 이제 결핵성 뇌막염이라든지 또는 뇌압이 너무 올라가거나 또는 너무 갑자기 확 떨어지면은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뇌압을 올리는 것은 뭐 뇌종양이라든지 그래서 올릴 수가 있고, 또는 뇌에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만들어내는 게 너무 과다하거나 또는 물이 만들어지는데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순환을 해야 되는데 그 순환하는 과정이 막혀가지고 물이 못 빠져나갈 경우는 수두증이라고 생겨요. 물이 점점 차니까, 그러니까 물이 차니까 뇌압이 또 올라가서 그럴 수가 있고, 최근에 자기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두통이 최근에 생겼다 내지는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은 그때는 꼭 반드시 병원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